자, 검찰의 구형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최후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안에서 있었던 목소리라 저희가 직접 들려드릴 수는 없는데 18분 동안 본인의 원고도 없이 직접 최후 변론을 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검찰에 대한 비판이었는데 앞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대한 비판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바가 있죠. 목소리로 확인하시죠. 저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정권의 무능함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죄를 조작해서 뒤집어 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아니겠습니까?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어제 18분 동안의 격정 최후 변론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달아봤는데 김구 선생은 총에 맞아 죽었고 조봉환 선생은 빨갱이로 몰려서 사형을 당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란 사범으로 몰려 장시간 복역을 했다. 나 역시 칼에 찔려보기도 하고 운이 좋아 살아나기도 했다. 결국 이 얘기는 다른 그 유명 정치인들, 정치 지도자처럼 본인도 정치 탄압의 희생양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 저기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 중에 몇 명이나 있을 것인가. 저는 김구 선생님이 굉장히 불쾌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구 선생님을 존경하는 많은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언짢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김구, 조봉환, 김대중 이런 분들이 개인적 비리가 있었습니까? 개인적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고 있는 거는요. 대장동 의혹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백현동 의혹까지 있었기 때문에 대장동을 상징하는 김문기 처장, 그다음에 백현동을 상징하는 국토부 공문을 허위로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허위 이야기를 덮기 위해서 변명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사진을 갖다 눈을 안 맞추고 찍었다느니 그다음에 뭐 안면 인식 장애가 있다느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구형이 뭐 마치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그 세게 나온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얼마 전에 판결이 나온 게 있었어요. 몇 달 전에. 그 누가 피고인이었냐면 허경영 씨가 피고인이었어요. 허경영 씨 지금 피선거권 없습니다. 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허경영 씨가 똑같은 지난 대선에서 자기가 이병철 회장의 양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주장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그 허위사실 공표죄로 해가지고 선거가 그 판결이 어떻게 나왔느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구형도 아니고요. 판결 선고였어요. 그러면서 재판부가 실제로 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지만 이런 것들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한 것이기 때문에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 제가 봤을 때 허경영이 내가 이병철 양자라고 주장하는 것하고 이재명 대표가 내가 김문기 처장 모르고 국토부 협박받았다고 주장하는 것하고 어느 게 더 허위 사실이 그 정도가 더 심한 것인가 잘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강성표 위원장. 네. 이재명 대표가 이것뿐만 아니라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검찰을 향해서는 당연히 정치 보복이다. 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나를 세웠습니다만 판사 앞에서는 조금 읍소하는 전략을 쓴 것 같아요. 자, 검사는 객관의 의무가 있다라면서 내가 이 나라의 적인가? 나도 이 나라의 국민 아닌가? 왜 나한테만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도 법원은 인권의 보루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 사법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주길 바란다. 좀 어떻게 보면 온도차가 좀 있어 보이는데 결국은 법원이 최종 결정을 11월 15일 날 하니까 좀 잘 봐달라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진실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황이 이재명 대표를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검찰 측에 대해서 판사가 더 신빙성을 무게추를 둬가지고 사실 법정에서의 선고의 결과가 이재명 대표를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자들은 뭐 진실은 법정 밖에 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미연에 있지 않기 위해서는 재판장에게 다시 한번 신중한 판결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요 그렇습니다. 자꾸 이 국민의힘에서 허경영 씨와 이재명 대표를 비교하는데
공중부양할 수 있다는 사람하고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를 비교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국토부와 관련된 뭐 압력이 있었다라는 말과 그 허경영 씨가 이병철 뭐 전 회장의 양자라느니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뭐 결혼하기로 했다느니 뭐 그게 맞냐고요. 그게 비교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미국 대선 토론만 보더라도 얼마 전에 그 트럼프 후보가 토론 도중에 거짓말을 16번을 쳤습니다. 그리고 해리스가 2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국민들에게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도 알려주고 판단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아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대선에 나갈 수 있냐 못 나가게 만드는 위기를 조성하는 건 좀 과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을 향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행위 사실이 아닌 영역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구형에서 보듯 검찰은 그저 검찰 독재 정권의 든든한 사냥개 역할에만 충실했습니다. 정치검찰이 온갖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를 해놓고 뻔뻔하게도 무도한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친위 쿠데타입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비판이 나오겠죠. 유력한 대선 후보이자 또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서 압도적인 성적표를 받았던 이재명 대표와 그 국회의원들 그 지도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뼈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비판이 나오는 건데 어떠세요? 비판이 검찰은 사냥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지금 이제 그 사냥개다 이분 김동완 의원은 이제 그 대장동 변호사입니다. 아 예. 원래 정진상 변호하던 분이에요. 사냥개다. 그다음에 그 이용우 의원은 친위 쿠데타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냥 자극적인 감정적인 말만 쏟아내잖아요. 구체적인 증거를 이게 못 대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이재명 대표가 증거가 다 조작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증거가 조작됐다고 하는 것 중에 사진,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과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씨가 찍은 사진 3명 찍힌 사진이 여러 사람이 8, 9명이 찍은 사진인데 그 3명만 나오게 편집을 해서 갖다 증거를 제출했다. 이거 조작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블로그에 다 올라 있는 사진이잖아요. 예. 금방 알 수 있는 사진이잖아요. 확대하거나 이걸 이렇게 조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김문기 씨 관련해서 수많은 증거 중에요. 딱 하나 부인합니다. 대면 보고 받은 적이 없대요. 근데 대면 보고는 정민용 변호사나 유동규 본부장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 조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작된 증거가 뭐냐 하면 딱 사진 하나. 근데 그건 다 공개된 사진이잖아요. 일부 확대했지만 그게 조작이 뭐 있습니까? 특히 백현동은요. 이거는 공문서도 국토부에서 보낸 게 최하 3개 있잖아요. 그다음에 성남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도 있고요. 이게 조작이 된 게 뭐 있습니까? 저는 뭘 조작된지 구체적으로 해야 국민이 판단하지 아무 증거도 없이 그냥 무조건 쿠데타다 또는 이게 사냥개다 이러니까 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과장된 방탄 긴급 브리핑을 하겠지만 이건 그냥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고의적인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인 형사 재판입니다. 통상적인 구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통상적인 결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은 오늘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는데요. 오늘만 부인하신 거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사건 조작이라면서 검찰 고발까지 민주당이 오늘만 그러는 것도 아니죠. 예. 자, 장윤 변호사님. 네. 오늘 더민주혁신회의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영국 찰스 1세와 자신의 정적인 조봉암 진보당 대표를 사법살인한 이승만의 말로를 기억해야 한다. 찾아보니까 영국 찰스 1세는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했더군요. 의회를 압박한 겁박한 이유로요. 이런 비유가 어떻게 들리세요? 좀 과한 측면이 있겠죠. 왜냐하면 단두대 이슬로 사라진 어떤 역사적인 인물과 대비하는 게 좀 과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야 공히 검찰의 칼날이 공평하게 들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계시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우리 장모 잘못한 거 없다. 오히려 피해자다. 그건 사실상
거짓말이었습니다. 허위 사실이었죠. 장모는 유죄 확정을 받았으니까요. 그걸 만약에 기소한다면 저는 그 기소에 반대했을 겁니다. 이건 정당한 기소가 아니거든요. 정치 국면을 지나치게 사법화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내 부인은 피해를 봤다라고 했지만 검찰이 낸 의견서에는 23억의 주가 조작과 관련한 이득을 봤던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거짓입니까? 사실입니까? 지금 검찰은 야권에는 한없이 치밀한 혐의경을 갖다 대고 그리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살아있는 권력에는 정말 춘풍 이렇게 봐주기식 수사가 없다라는 게 국민들의 인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2년 구형이 통상적인 구형이라고 검사로 평생을 지내시는 한동훈 대표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구형할 때 실형 2년 구형했습니까? 434억 토해내라고 구형할 수 있었을까요? 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나치게 정치 영역을 사법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폐해가 지금 우리 정치에 드러나고 있고 그것은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겁니다. 예. 자,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게 어쨌든 벌금 100만 원이 중요한 거잖아요. 11월 15일로 보통은 이제 결심 공판 이후에 한 달 정도 뒤에 선고가 있는데 한 달 반 정도 뒤로 지금 선고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자, 구형은 2년이지만 뭐 징역형이 나올지 아니면 벌금 뭐 300만 원, 500만 원이 나올지 아니면 그 밑에 99만 원이 나올지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이제 행보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네네. 2심과 3심이 남아 있습니다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다시 한번 양형 기준 말씀드리면요. 기본이 징역 10개월까지고 이때 벌금을 때리더라도 2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때리도록 되어 있고요. 가중사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이게 지방선거도 아니고 총선도 아니고 대선이잖아요. 이때 가중사유에 당연히 해당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됐는데 이게 징역 8개월부터 2년까지 그다음에 만약에 벌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100만 원 이하로 선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직선거법 265조의 2에 보면은 이제 당선이 무효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그 비용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얼마를 받아갔느냐? 선거 비용으로 431억 7천만 원 받아갔고요. 그다음 대통령 할 때 기탁금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탁금이 3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고스란히 434억 7천만 원을 갖다가 받아갔는데 만약에 이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 금액을 민주당은 당연히 이제 그 선관위에다가 제가 그 절차도 찾아봤더니 선관위가 434억 7천만 원 토해내라라고 이제 고지를 갖다 하면 30일 이내에 이거를 선관위원회에다가 납부해야 되고요. 만약에 납부하지 않으면 우리 세금 안 내면 국세 체납 처분 받지 않습니까? 네. 그 예에 따라 가지고 아마 이제 환수가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세 가지 시나리오.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를 받게 되면 당연히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게 되겠죠. 근데 피선거권은 유지하게 되며 경쟁력은 좀 약화될 수 있지만 당 장악력은 유지할 수 있다. 만약에 무죄가 선고되면 그야말로 대권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이 크게 4가지입니다. 이 4가지가 앞으로 일정이 이렇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15일 날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고 그보다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위증교사 관련된 혐의로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이거 30일입니다. 그럼 보통 이게 한 달 뒤쯤에 선고가 잡힌다고 하면 오히려 10월 말쯤에 위증교사 선고가 먼저 날 수도 있는데 과연 공직선거법 위반이 먼저 날지 위증교사 선고가 먼저 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고 나머지 뇌물수수나 제3자 뇌물수수 같은 이 혐의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과연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 정치 지형 또 이재명 대표의 앞날 크게 좌우될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지켜보시도록 하시죠.